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도토미들이 이제 좀 질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를 좀 좀 섭섭해요. 옛날인데 섭섭해.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52Hz의 김태균, 이승원입니다. 오케이. 하이루. 반가. 너무 텐션 너무 나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텐- 기회를 텐- 다시 텐션 주세요. 좀 올려줘. 그러니까 또 이제 묵직하게 지금 자꾸 목소리 깔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 텐션 높여줘야 돼. 알겠어요. 52Hz의 김태균, 이승원입니다. 하이루. 반가. 오늘 좀 이상한데? 자, 근데 우리가 네. 별명을 줬잖아. 네. 우리 승원 스카우트 별명을 내가 멸치대가리라고 이렇게 줬는데 네. 도토미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선 면전에다가 멸치대가리라고 하냐. 그래서 이것저것 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어요. 네. 해마도 있고 갈치, 뭐 삼치, 뭐 병어, 붕장어, 진짜 해산물이 다 나왔어. 기분이 좋지 않은데. 안 좋아?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뭐냐, 약간 느낌이 그런 게 있다. 약간 이렇게 이게 얼굴이 길죠. 갸름하다 보니까 길죠. 길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갸름해. 또 제일 인상 깊었던 댓글을 내가 한번 뽑아봤는데, 야, 개찌렁이를 하라는 개찌렁이 누구를 잡아오는 직업이니까 의미가 있대. 의미가 있어. 있구나. 또 이거 너무 웃긴 건데, 스폰지밥 김태균, 깐깐징어 승원, 이승원. 이거 아세요? 깐깐징어? 나 솔직히 스폰지밥은 알거든. 네. 근데 깐깐징어는 모르겠어. 모르시는구나. 스폰지밥 옆에 있는 친구네, 깐깐징어가. 근데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어떤 형이 별명이었어? 저보고 깐깐징어 닮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형이랑 절교를 했어요. 절교했어? 네. 야, 안 되겠다. 이거 누구냐, 이거 네. 아이디. 아이디 숨겨주셨네. 네, 절교해야 돼. YD 6 Y 뭐 이거. 야,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절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게 좋아요? 본인이 한번 마음에 드는 거 솔직히 골라봐요. 저는 정말 상관없고. 멸치대가리는 좀 심하긴 하고, 붕장어 어때요, 붕장어? 네, 좋습니다. 붕장어 괜찮아요? 붕장어, 이 장어 지금 힘 있어 보이니까.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올해 유심히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선수들인데, 자, 이름하야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럴 때는 같이 해줘야 돼. 갑자기 하시면 너 왜 이렇게 안 받아줘? 대본에 없었는데?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있구나. 자, 가자.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유망주. 근데 우리 스카우터님이 생각하는 유망주하고 이 신인 선수, 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달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유망주라고 하면 고등학교 애들이 프로 입단하기 아마추어, 전. 아마추어 애들이 더 유망주라고 저희는 하죠. 미국에서는 특히 드래프트 되기 전에 이제 프로스펙트 리스트 해가지고 유망주 리스트. 딱 그런 유망주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아마추어 아마추어의 선수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신인들은 프로에 들어오면은 그냥 신인 루키라고 부르는 건가? 그렇죠.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유망주라고 하죠. 하지만 메이저에 올라왔다.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없애는 거죠. 올라오면 그냥 이름을 불러주고 그냥 이제는 팀메이트로서 그냥 인정을 하는 그런 건가? 네. 그래도 그 젊은 선수들 중에 쟤네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유망주라고도 하죠. 유망주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그 아마추어 선수들을 유망주라고 한다. 하고 또 마이너리그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별로 좀 눈에 띄는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위 기아 타이거즈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선수가 가장 눈에 들어와요? 저로서는 당연히 김도영 선수가 눈에 띄고. 뭐 형님은 어떻게? 당연히 뭐 지금 김도영의 또 최지민 선수도 있고, 일단 뭐 근데 김도영 선수가 가장 눈에 띄니까. 근데 그쵸. 김도영 선수가 또 KBO 최초로 월간 10 클럽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홈런 10개 10개. 홈런, 그렇죠. 도루 14개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김도영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는, 일단은 발도 빠르고 수비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또 어깨도 좋고, 네. 또 타격도 좋고, 5툴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유망주였잖아요. 저는 1년 차 때부터 터질 줄 알았어요. 1년째 바로 네, 그 정도로? 네, 저는 그 정도로 되게 높게 좋게 봤었어요. 평가됐구나. 네, 저는 솔직히 문정주 선수랑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저는 김도영 선수를 조금 더 좋게 봤었어요. 문정주 선수보다는. 둘 다 너무 좋은 선수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이제 첫 해 3할 쳤지만 홈런이나 이런 건 잘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보다 프로에서 바로 안 터지네 라고 생각했던 선수예요. 아, 좀 더디다 생각을 했구나. 네. 그 정도로 가능성을 높게 본 거고. 네. 근데 스카우터들은 보통 야수보다는 투수들을 좀 더 선호하지 않아? 선호를 근데도 하죠. 김도영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는? 김도영 선수의 그 5툴 능력. 게다가 또 유격수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저는 유격수 수비도 나중에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는 지금 네. 박찬호 선수가 있으니까 이제 네. 선두를 보고 있지만 그럼 그때 당시에도 메이저리그 팀에서도 좀 관심이 많이 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제가 계약을 안 했지? 제가 알기로는 몇 팀 정도는 오퍼를 했었어요. 하지만 김도영 선수가 뭐 마음에 안 들었거나 한국에 남아 있고 싶어 해서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3년 차인데 연봉이 벌써 1억이에요. 야, 대단하네. 내가 3년 차 때 연봉이 1억 500이었거든. 진짜요? 응.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당시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막 벤틀리 타시고. 그 옛날에 그랬는데 저하고 비교해봐도 김도영 선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배팅 하나, 타격 하나로 좀 인정받은 선수라면 김도영은 진짜 뭐 모든 부분을 다 잘하니까 주수 플레이 잘하지, 뭐 도루도 잘하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타격하고 1루까지 뛰는 것도 3.9초래요. 이거 엄청 빠른 거 아닌가? 오른손 타자인데. 오른손 타자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평균에서 이제 오른손 타자라고 하면 4.3이거든요. 메이저리그 평균이? 네, 오른쪽에서는. 왼손 타자는 4.2. 그럼 빠른 거네, 되게. 3.9면은 그 20에서 80으로 매기거든요, 점수를. 스피드가 80이죠. 근데 이게 최강이네? 맞는 건가? 누가 일찍 누른 거 아니야? 타이머? 왜 너무 빠른 거야? 못 믿겨? 3.9는 내가 한참 때는 나도 해야겠네. 4.2는 나왔으니까. 아야, 형 또 그러신다. 난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에 이렇게 초반에 너무 좋은 모습인 거는 히팅 포인트가 굉장히 앞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왼쪽 골반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장타가 많이 나오고 뭐 체구가 뭐 그렇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지금 홈런 1위 하지만 김종훈 선수는 힘이 아니고 배트 스피드로. 그렇지. 배트 스피드로 치는 거죠. 배트 스피드가 엄청 빨라졌고 손목 힘이 워낙에 또 대단한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이렇게 빠르게 투수하고 이 타이밍 싸움 타석에서 이 싸우는 능력이 지금 완전히 뭐 탑급이 됐어, 탑급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는 유격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 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프레임이. 그래서 스카우트로서 유격수 수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결국엔 좀 더 가치가 있으면 메이저리그 가서 도전을 하려면. 같이, 네. 왜냐면 3루로서는 그렇지. 너무 이제 쟁쟁한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유격수를 하든지 적어도 2루. 정말 적어도 2루. 그러면 진짜 메이저리그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네. 만약에 뭐 수비 그 핸들링이 좀 불안하다 유격수로서 하면은 2루 그 다음에 중견수 왔다 갔다 2루 중견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가 된다면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선수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김도영 선수도 앞으로 메이저리그의 목표를 두고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선수가 네요. 다음은 NC 투수 한재승 선수는 네, 한재승 어떻게 선수 보십니까? 뭐 형님도 보셨겠지만 그냥 fearless. 맞아요. 그러니까 겁이 없다. 그냥 쳐볼 테면 쳐봐라. 그렇지. 그냥 151 던질게. 한번 쳐봐.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뭐 게다가 거기서 또 슬라이더까지. 그렇지. 또 포심이 좋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게 또 ABS 존이 위를 많이 잡아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1을 위쪽으로 던지고 거기서 슬라이더를 딱 떨어뜨리고 하면 타자들이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없어서는 안 될 주축 선수로 이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꿈을 좀 크게 가져서 마무리, 최고의 마무리, 우승하는 선수 같은 마무리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삼성 만치
삼성은 정말 유망주도 많고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자리들을 많이 잡았어요. 우리가 시즌 초반에 걱정을 많이 해서 리빌딩 급하다고 했는데 진짜 빠르게 이루어졌네, 리빌딩이. 그러게요. 지금 뭐 불과 뭐 몇 달 만, 한두 달 만에. 솔직히 저는 8, 9위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와, 이 어린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하네? 너무 잘 올라왔어. 이게 이종열 단장이 정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불펜 보강도 잘했고 일단 투수력이 안정되다 보니까 야수들이 경기에 내에서 여유가 되는 거야. 나는 최근에 이 김영웅 선수 어떻게 보세요? 타격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왜요? 야, 너무 잘 치는 거야. 너무 스윙이 부드럽고 너무 좋은 거야. 타구를 진짜 어느 방향으로 다 힘있게 보낼 수 있는데 나는 딱 생각나는 게 김영웅 선수 치는 모습을 보면은 간결하지만 되게 부드러움으로써 힘을, 파워를 내는 그런 스윙이더라고. 그래서 김영웅 선수가 지금 홈런 8개를 치고 있는데 와, 저는 올 시즌에 무조건 20개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재현 또 젊은 거포 타자가 부상당했을 때는 김영웅이 유격수를 봤어. 그러다가 그 이재현이 돌아오니까 김영웅이 3루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15년,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3루와 유격수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3루와 유격수가 있다. 와. 거기에 이재현 선수는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현재는 뭐 홈런 2개 정도 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유격수 자원에서는 수비도 또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층 안정이 됐더라고. 맞아요. 어깨가 워낙 좋아서 어깨도 있고 펀치력도 있고 스윙이 완전 장타자 스윙이야. 맞아요. 이렇게 딱 보통 타자들이 아무리 잘 쳐도 그냥 이렇게 그냥 탁 스윙하고 컨택하고 마는데 이재현은 허리를 빡 써. 맞아. 이 허리를 같이 써준다는 거는 이제 골반에 임팩트 할 때 이제 같이 넣어준다 보니까 타구가 더 뜰 수 있고 뜨는 타구가 나오고 비거리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미국 스타일 스윙이죠. 그죠? 그럼 이재현 선수는 앞으로 조금만 이제 더 이 배트 스피드를 좀 더 보완하고 이제 컨택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면은 진짜 김도영 못지않은 그런 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일단은 수비는 정말 좋아졌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SSG 랜더스 박지환 선수가 조금 최근에 눈이 띄어요, 눈에. 뭐 1라운드 픽이었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10순위였고 뭐 고등학교 때 워낙 좋았던 선수. 그렇죠. 근데 잘하다가 공에 맞았어. 그 공에 맞아서 이제 현재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충분히 이 선수도 앞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럼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좋아했던 선수고 그래서 SSG가 1라운드에서 야수를 뽑은 팀 중에서는 유일한 팀이었거든요. 랜더스가 지금 1루 자원 때문에 지금 뭐 전희산도 있고 뭐 이제 진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지금 고명준이 너무 잘해주더라고. 펀치력 있고 스윙도 좋고 약간 그 뭔가 적극성도 있는 것 같고 최정 다음에 랜더스를 이끌어갈 타자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명준 선수 괜찮고. 고명준 선수 스윙 좋아요. LG 트윈스. 또 형님이 1루수였잖아요. 거포 1루수였으니까 김범석 선수. 그러니까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별명이 저기래 범바오래 범바오. 우리 푸바오가 가고 범바오가 왔네. 김목선 선수는 보니까 일단 최근에 뭐 득점권이 중요한 상황에서 뭐 홈런도 날 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전날 스윙은 일단은 굉장히 이 몸의 덩치에 비해서 되게 부드럽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체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같은 우리 뚱뚱이로서 사실은 크게 이제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김범석 선수도 그런 거를 본인이 느껴야지, 사실 주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범석 선수가 빠르게 자기의 적정 베스트로 경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빨리 파악했으면 뭐 좋겠고, 그럼 더 이상 뭐 체중에 대한 이런저런 뭐 얘기가 안 나오겠죠. 확실한 거는
스윙이나 타격 스타일을 봤을 때는 LG 트윈스에서도 우타 홈런왕이 나올 수 있다. 같은 우리 뚱뚱이 식구들끼리 저는 굉장히 마음이 간다. 그래서 김호 선수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하면은 또 저도 생각나는 게 이재원 선수 있잖아요. 맞아. 네, 이재원 선수도 저는 솔직히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원 선수도 1군에서 좀 더 활약을 했으면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이재원 선수도 어쨌든 그래도 연경엽 감독께서도 이제 부임하시면서 이재원 선수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고 이랬는데 또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제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았는데 확실한 건 진짜 펀치력은 짙다. 빠른 공 몸쪽 승부하고 변화구 대처 슬라이더, 능력 그거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뻔하거든. 그냥 이 덩치 크고 힘 좋은 타자 나오면 이 투수들의 레퍼토리가 딱 뻔해. 몸쪽으로 했다가 내가 의식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슬라이더 뭐 변화구로 이제 바깥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게 뻔한 거를 알면서도 안 되는 게 그게 야구야. 진짜 이제 몸쪽 공 이거 뭐 겁도 나지. 그리고 몸쪽 공은 이게 우리 팬분들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빠른 공 같은 150km라고 해도 이 몸쪽 오는 것과 바깥쪽 오는 이 체감 속도가 다르다. 그럼 몸쪽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몸쪽 직구는 0.001초에 날라오는 느낌이야. 근데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오는 느낌. 눈에서 머니까. 그래서 몸쪽 공으로 올 때는 대처를 좀 더 빠르게 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짧은 스윙. 그쵸. 이게 회전이 힘있게 골반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스윙이 탑에서 나오는 게 짧아야지 이 몸쪽 공이 쳐지지. 이거를 바깥쪽 치듯이 똑같이 치면 안 맞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몸쪽이다 하면은 좀 더 이 스피드를 더 내고 더 짧은 스윙을 가야 돼. 직구는 무조건 몸쪽으로 던져놓고 그다음에 무조건 다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거를 항상 대처를 하고 이제 하체 밸런스 뭐 이런 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재원 선수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코칭하는 프로그램이 메이저리그 된 것 같은데. 스카우트들도 당연히 스윙,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적이 좋다고 메이저리그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는 스윙 궤도를 많이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빠른 공을 던지기 때문에 몸쪽 그 대처가 될 거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도영 같은 선수를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스윙 궤도나 이런 게 메이저리그 스타일이에요. 스윙이. 형님이 말씀하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재원 선수는 안타까운 거는 스윙이 길죠. 이렇게 길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카우터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긴다는 표현은 여기 탑에서 나오는 게 이제 길다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윙이 이제 퍼지면서 좀 크다. 크고 스피드가 느리다.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도 여기서 최대한 탑에서 임팩트까지 나오는 이 시간을 좀 짧게 줄이고 간결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자, 다음은 이제 두산 베어스. 이병헌 선수. 이병헌 선수 있고 뭐 최준호 선수도 최준호 선수 얼마 전에 좋죠. 또 좋은 피칭한 최준호 선수도 있고 또 지금 기대를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지만 김태견 선수가 또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죠. 다저스랑 했던 경기 때문에 주목을 초반에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포심 패스볼이 위력이 엄청나요. RPM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보통 뭐 전광판에 찍히는 속도도 뭐 한 150km 뭐 이렇게 나오지만 체감은 더 빠를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오승환 선수가 한참 좋았을 때 그 돌직구 느낌. 그 체감이 느껴지겠죠. 경기 이닝에 비해서 뭐 평균 자책점도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인데. 그럼요. 일단 볼넷을 좀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구만 조금 더 잘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또 두산 베어스는 마무리 투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키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가 김인범 선수가 있네요. 일단 체격이 좋지. 체격이 뭐 187cm에 뭐 97kg니까 그리고 투구 폼이 되게 유연하더라고. 제구 스타일이죠. 구위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김인범 선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키움 히어로즈는 어쨌든 이주영
아닌가. 이주영 제2의 이정우라고 불리는 이주영. 네. 원래 초반에도 부상 때문에 빠져있다가 들어왔을 때 복귀해가지고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었어. 그렇죠. 연속 경기 안타도 쳤었고 네. 7경기에서 타율이 4할 8푼 3리야. 그 정도로 진짜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선수. 맞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이제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상도 사실은 부상도 실력이에요. 몸 관리도 정말 신경 써야 맞아요. 이제 프로고 이정우 선수 같이 저런 대선수가 되려면 부상이 없어야 돼. 시합 끝나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 루틴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주영 선수를 가까이서 봤잖아요. 훈련 때. 웨이트에 미친 선수거든요. 네, 몸이 정말 좋고 웨이트에 거의 미쳐 살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유연성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 그래서 많이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부상을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형님은 그런 거 좀 관련이 없다고 보세요? 관련 너무- 분명히 없을 수가 없지. 네, 왜냐면 너무 근육을 키우니까.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나성범 선수도 지금 계속 이 종아리 쪽이나 이제 근육 쪽에 이제 계속 부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성범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미쳐 중독자처럼 있죠. 네. 굉장히 웨이트 무게도 많이 치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 근데 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야구가 이제 장기 레이스고 또 야구는 유연성도 되게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이 겸비가 돼야 되지만 거기에 이제 맞는 코어 운동, 러닝 트레이닝도 분명히 같이 이제 조합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지 야구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폭발력을 내야 되는 이제 순간적으로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웨이트만 너무 힘쓰다 보면은 근육들이 그렇게 자꾸 부상이 생길 수 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상도 안 당하는 것도 네. 실력이다. 맞아요. 그 이주영 선수랑 네. 최원태 선수가 트레이드 됐잖아. 스카우터 입장에서는 네. 누가 어느 팀이 더 잘한 트레이더라고 생각해요. 저는 트레이드 되자마자 응. 키움이 이겼다. 어허. 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 근데 이주영 선수뿐만이 아니고 드래프트 픽도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LG에서는 사실 그때 최원태가 너무 필요했어. 그럼 우승한 걸로 만족을 통쾌했네. 해야죠. 예. 솔직히 LG 입장에서는 윈이죠. 그렇지. 우승을 했으니까. 우승했고. 하지만 최원태 선수가 음. 우승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음. 또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키움이 이겼다고 봐요.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승을 하려고 데려왔는데 진짜 우승을 했어. 근데 또 우승하고 나니까 딴 아쉬워. 생각이 나네. LG로서는 우승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선택이 이제 정말 옳은 선택이었고 키움 역시 어차피 우승을 안 되니까 앞으로의 이제 그 리빌딩과 그 유망주들을 생각하면 키움도 잘한 선택이고 예. 그냥 둘 다 잘한 선택인데 LG로서는 우승하고 나니까 딴 생각이 든다 이런 이 정도. 하나이글스네요. 네. 하나이글스인데 자 하나는 대표적으로 뭐 황준서 선수랑 뭐 문현빈 그리고 뭐 문동주 뭐 근데 사실은 하나는 뭐 다 유망주지. 다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작하는 젊은 유망주들이지. 뭐 노시안도 물론 작년에 홈런왕 했지만 아직 어리고. 그럼 그래서 이제 다 유망주인데 일단 황준서 선수가 저는 좀 기대보다 조금 요즘에 그렇죠. 좀 못 미친다. 근데 정말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팀이 그때 연패할 때 한번 선발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온 선수가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은데 네.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문동주 선수하고 황준서 선수가 대한민국 이제 뭐 자완 우완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자질이죠. 황준서 선수는 뭐 고등학교 아마추어 시절에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았나요? 아니요. 황준수 너무 유명했던 선수.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 장현선 선수 바로 뒤다. 바로 밑이었어? 네, 바로 밑이다라는 진짜? 평가가 많았죠.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장현선 선수는 워낙 피지컬도 좋고 이미 피지컬이 완성형이고 이미 게다가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던져요. 네, 멘탈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장현선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선택했고 황준서 선수는 조금 더 이제 커맨드 네, 제구가 조금 더 되는 선수기 때문에 한국이랑 좀 더 어울린다고 그렇지. 그런 평이 많았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문현빈 선수도 요즘에 뭐 올 시즌에는 좀 힘들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로서 잘해줬다. 근데 사실은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선수에 비해서 잘했다는 거지. 엄청 잘했죠. 특출나게 뭐 타격이 굉장했던 것도 아니고 뭐 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 중에 잘했다는 거지. 이글스에서 뭐 핵심 선수가 되고 이건 아니다. 오늘 되게 냉정하신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KT위즈는 6,000명 선수가 있네.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드래프트 17순위네. 네. 강릉고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 후반까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선수. 강릉고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선수. 최근에 막 몇 년 동안 김진우 선수부터 강릉고가 되게 투수들이 좋은 투수들이 많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렇죠. 네. 최재우 감독이 그 강릉고에 부임하면서부터 팀이 좀 뭔가 세졌어. 네. 예. 그래서 어쨌든 6,000명 선수도 뭐 앞으로 또 지켜봐야죠. 아직 그렇죠. 1군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브레이킹 볼이 좀 괜찮을 때가 있더라고. 커브가 네네. 각이 굉장히 맞아요. 크게 떨어지더라고요. 자, 롯데자이언츠의 제2의 오탄이라고 불렸던 정말요? 전미르 선수. 그래서 전미르 선수가 올해 이제 지금 1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고교 시절에도 이제 투타 겸업을 했던 선수고. 네, 유명하죠. 근데 김태형 감독이 이제 스프링 캠프 가가지고 투수만 하자. 이제 제안을. 저는 타격하는 모습을 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부드럽지 않아요. 타격하는 그게 딱딱하지. 좀 딱딱해요. 전미르 선수. 그래서 저도 투수가 좋겠다고 봤었고. 근데 지금 투수하는 투구 폼도 조금 네, 투박해. 전미르 선수도 근육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힘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나중에. 맞아요. 근데 전미르 선수도 저도 느낀 게 투구하는 모습이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근데 구종 뭐 페이스트볼이나 뭐 변화구나 커브나 이런 완성도는 확실히 있는 건 확실한데 좀 투구폼 자체가 좀 투박하다 보니까 조금 유연성이 부족한 그런 투구폼이죠. 솔직히 선발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그 불펜에서. 투구폼으로 선발을 한다면은 부상 위험도 있고. 형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펜에서 딱 그 해주는 게 지금 딱 맞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미래의 퍼포먼스를 둔다면 조금 뭐 이건 진짜 말씀대로 유연성이나 좀 부드러운 그런 힘 빼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너클 커브는 뭐 지금 대한민국 최고 타자들도 깜짝깜짝 놀란다. 그렇죠. 그 정도로 위력은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전미로 선수를 지금 이도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김태형 감독이 포기를 시켰잖아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생각할 때는 이도류 괜찮아? 찬성이에요? 일단 하나부터 잘하자.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게 생각. 자, 유망주 지금 우리 얘기한 선수 중에 내년에 진짜 지금 김도영 터지듯이 터질 것 같은 선수 있어요? 형님은 있으세요? 나는 일단 김영웅하고 삼성 선수들인데 다 김영웅하고 저기 이재현 선수. 정말요? 김영웅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나는 내년에는 더 좋을 것 같아. 진짜로 홈런 30개 이상 칠 수 있는 타자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그냥 홈런만 잘 치는 타자 나는 별로. 근데 타율도 좋고 안타도 잘 치고 상황에 맞는 타격도 잘하면서 홈런이 많이 치는 선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웅 선수는 내가 볼 때 홈런 30개 이상에 타율도 최소한 3할 3푼 이상. 나는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반했어. 진짜요? 스윙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김영웅 선수가 내년에 이제 한번 터질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이재현 선수, 좋게 보시는구나. 이재현 선수도 이제 한번 터질 것 같다. 이제 이재현 선수도 충분히 홈런 20개 치는 이상 치는 대형 유격수가 될 거다. 그럼 이승원 스쿼트는 어때요? 내년에 잘할 선수 터질 것 같은 사람. 눈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메이저리그가 그런 선수들만 맨날 보니까 지금 우리 KBO 리그 선수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자, 이거 됐어 그럼. 에휴, 여기서 아니, 그냥. 저 시간을 좀 주세요. 자, 우리 미래 한국 야구를 또 책임질 이 유망주 네,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이런 조언을 네. 해주고 싶어요. 내 좌우명이 뭐였냐면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천천히라도 계속 가다 보면은 탑에 자기가 가 있다. 원하는 자리에 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젊은 선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KBO 리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줘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품격 야구 토크 52Hz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이.